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회장님이 지난 80년 동안 살아오신 인생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주신 그 이력을 보고 이제 질문지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1945년 광복 당시에 서울의 모습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 그때 아직 6살에 불과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생각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호입니다. 저는 그 6살 때 기억이라면은 제 원 고향이 이북이에요. 원산, 함경남도 원산입니다. 거기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월남할 때까지 한 7살, 8살 그때까지 이제 거기서 이북서 이제 생활하면서 제가 겪은 거라고는,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니까 이제 굉장히 먹을 게 귀하죠. 먹을 게 귀해서 저희가 학생이라도 그때 조금 했지만 이제 먹을 걸 구하러 다니느라고 어떤 때는 산에 가서 칡뿌리도 캐서 우리가 이렇게 씻어서 먹기도 하고, 또 밀가루나 옥수수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갈아서 죽을 써서 이제 가족들이 전부 먹은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그 7남매 중에 그 넷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5이고 딸이 2이 있는데, 이제 저는 어려서 이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래서 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도 제가 들어갈 때 보통 일본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유치원도 거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국민학교로 들어가서 7살 때 이제 들어가서 제가 1학년을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1학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8.15 해방 때는 길거리에 태극기 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기억도 나는데, 제가 한번 5살 때 기억인데, 옆집에 어떻게 장례하는데 제가 잠깐 들렀다가 거기서 어떻게 병균이 잘못 올라가지고 아주 척추 내막염이라는 아주 굉장히 걸리면 다 죽는 그런 병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앓으면서 부모님이 그냥 귀한데 이제 도립병원에, 원산 도립병원에 저를 입원시켜가지고 정말 척추에서 그냥 물을 뽑아내, 고름을 뽑아내는 그런 아픔도 견디면서 사과 주사 한 대 맞고는 사과 한쪽 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병도 많았고 그런 데서 참 용케 살아남은 게 참 전부들 기적이라 그러고.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기억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1학년 때 기억으로는 학교가 이제 건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복도가 쫙 있어요. 복도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교실로 들어가기, 거기에 복도의 벽에 아주 이북 사람들의 선전, 그리고 소련 사람들의 선전 게시물이 그냥 그대로 거기 전시된 그런 거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면, 이 남한의 학생들이 학교 공부하러 이제 들어가면 이 군하시는 미군들이 그냥 발로 차는 거, 그런 그림, 또 미국 사람들이 성적이 날리면서 점령하고 있는 거, 이남을 그런 사진들로 쭉 도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이거 추억이라면 추억이라 그렇지만, 한 번은 제가 6살 때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죽을 써서 이제 이렇게 먹으려 그러는 거를 제가 그냥 까불고 왔다 갔다 쏟아가지고 그게 그냥 엎혀지면서 저녁을 몽땅 그냥 굶은 적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참 어려웠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정확히 언제? 제가 제가 해방되고 그 이듬해 그것도 그러니까 46년 아마 말 같아요. 중순이지, 여름이니까. 그래서 우리 작은 형님이 이제 기독교를, 예수를 믿었어요, 이북서. 그래서 이북에
루시고녀라고 아주 그 유명한 그 학교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좀 감화를 받아가지고 형님이 이제 교회도 많이 나가고 이제 그랬는데 교회를 이 이북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해가지고 종교가 이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견디다 못해서 그러고 또 아버님이 부산 그 수산업을 하셨는데 일본하고 뭐 무역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부산에 이제 정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 형님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지 못할 테니까 아버님께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월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꼬마 그 우리 큰형님도 이제 그 이남 쪽으로 이제 와서 어떻게 계셨어요. 그래서 그 육남매가 이 뭐 꼬망이서부터 뭐 다 이 리쿠샤고 하나씩 짊어지고 안내자길을 따라서 원산에서 기차 타고 춘천까지 와서 춘천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이 남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장마 때라 뭐 한탄강 근처에 하니까 물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배가 건너가질 못해요. 그래서 하루를 완전히 거기서 천막 치고 비를 맞으면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뭐 할 수 없다. 죽어도 좋으니까 이걸 건너가야 되니까 건너가야 살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 이북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그 뭐 총 가지고 뭐 그때 월남하는 사람들 닥치면 죽이고 그랬거든요. 총 쏘고 막 그래서 간신히 그런 걸 피하면서 배를 어떻게 간신히 구해가지고 탔는데 그 연천 근처에 그 배가 어떻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소에 그때는 이제 미군들이 만든 수용소가 있었어요. 피난민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 연천에 있는 그 수용소에 일단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지나다가 아버님이 이제 부산 계시다니까 부산행 기차를 이제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부산 오는데 한 이틀 걸린 것 같아. 그때 뭐 이 열차 사정도 좋지 않고 가다가 서고 또 뭐 가다가 서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산까지 와서 부산에 오니까 그때가 뭐 캄캄한데 뭐 완전히 뭐 다른 나라죠. 그래서 전차를 타고 아버님 계신 대로 간신히 이제 가가지고 정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한 몇 년, 한 3, 4년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서 좀 지나면서 5학년 때, 6학년 때 사변이 6.25가 났어요. 그래서 6.25가 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할 수 없이 피란 들어오고 해가지고 뭐 부산 시내가 아주 꽉 거의 차다시피 했어요. 사람들이 밀리고 또 이 군인들도 하고 미군들도 오고 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말 처음 이 깡통 음식이라든지 초콜릿 뭐 이런 게 그때 처음 대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51년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이제 경남중학을 이제 들어가서 그다음에 제가 그때는 조금 뭐 스마트했던지 뭐 그때 이제 그 중학교 들어가는 걸 국가고시를 봤어요, 전부. 그래서 우리 때부터 국가고시가 시행돼가지고 한 몇 년 아마 계속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수 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서울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복고등학교 제가 시험을 보고 그래서 또 그것도 간신히 돼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원산에서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6.25 한국전쟁을 맞으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거기서 또 피난을 가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뭐 그러진 않았죠. 예, 그때는 부산에서 그리고 부산에 그때 당시 52년인가 3년인가 정전되게 얼마 그 당시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부산 역전을 비롯해서 뭐 부산전까지 그냥 화마가 휩쓸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주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쭉 지났죠. 학교 나오고 그러고 군대 갔다가 또 제대하면서 그러고 대학에 들어갔다가 또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도 좀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큰형님이 그때
56년도에 도움이 됐어요. 미국에 와서 우리 가족들이 뭐 점차적으로 그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오게 됐죠, 미국에. 큰형님이 1956년에 도미하신 걸 계기로 이제 미국에 오시게 되신 거죠. 그렇죠. 네. 큰형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와서 UC 버클리 다니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결혼하고 정착하게 되니까 뭐 가족을 아무래도 초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순차적으로 이제 미국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군인 갔다 와서 64년 그때 당시에 바로 미국에 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군대 갔다가 와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러고 회사에 좀 다니다가 그러다가 제가 조금 76년에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 직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와이 와서 하와이에서 갈아타고, 거기서 또 거기 셋째 형님이 사셨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며칠 있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오게 된 거죠. 샌프란시스코 올 때도 우리 애들이 4살, 5살, 6살 그때 당시에 연년생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사실 서울음대 첼로 기악과 나와가지고 서울시향에 한 15년 첼리스트로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도 다 풍족하게 그렇게 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애들의 학교 문제라든지 장차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또 형님이 또 오라 그러고, 그리고 오클랜드 오케스트라에 첼로 오디션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현실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가. 그러고 200불씩 한 사람이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200불, 그러니까 5명이니까 이제 1000불 가지고 온 거예요. 1000불 가지고 와서, 그때도 또 이 샌프란시스코 오지 않고 LA로 도착하니까 이제 먼저 왔던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환영한다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친구들도 어렵고 저녁 먹어도 돈 낼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1000불 가져온 중에서 밥값을 내니까 한 200불이 나갔어, 그때 당시에. 그리고 호텔에서 하루 자니까 또 100불이 나가고, 여기 며칠 있다가는 이 1000불 가져온 게 다 없어지겠어. 그래서 할 수 없다. 아버님이 그때 샌프란시스코 계셨으니까 샌프란시스코 오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샌프란시스코 와서 아버님 집에, 이제 아버님이 그때 이 미주, 아버님이 순복음교회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 계신 여의도 교회 시무장로로 계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신다니까 그러면 선교사로 미국에 가라.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최초의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와서, 어머님도 그때 전도사였었으니까 아버님은 그때 장로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전도사였지만, 그래서 두 분이서 샌프란시스코에, 형님은 이제 오클랜드 사니까 연고지로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개척을 하게 그렇게 됐죠. 그러고 이제 순복음교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순복음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조금 이제 정착이 되면서 이제 건축도 손을 대게 되고, 미주에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제 순복음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주 순복음교회 총회장으로 아버님이 계시면서 LA, 몬트레이, 사노제 다 개척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전부 다니면서. 그러면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순복음이 미주 거기서는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지금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공로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다 한국의 시신을 모시고 순복음 교회장으로 해가지고 지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때 당시에 생활은 그렇게 넉넉지 못했지만 그저 애들이 어리니까 걔들을 먹여 살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제 동생이 마침 세이프웨이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이프에 제가 동생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쪽 그 머린카운에 그 락스퍼에라는 조그만 도시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 애들 먹는 건 이제 그럼 아파트세도 그때 뭐 200불, 300불 이랬으니까 뭐 괜찮았고 그렇지만은 애들의 이게 장래 공부를 위해서는 뭐 돈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걸 마련하려니까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뭐 내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79년에 이제 처음 제가 세이프웨이를 간두고 세탁소를 하게 된 동기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제가 이제 교회 저도 뭐 지금은 장로지만 그때는 뭐 집사였었거든. 그래서 내가 미국 와서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예수를 네 구주로 삼고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주일 성수하는 그런 잡을 찾아보자. 그래서 아무리 봐도 뭐 그런 잡이 없어요. 그러더니 세탁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세탁소가 그때 당시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세탁소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조그만 미천 가지고 돌면서 이제 세탁소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래서 세탁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세탁소가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그걸 오픈을 했었어요. 그 라이센스라는 거 이제 뭐 이 클리닝 하는 거, 이 프레싱 하는 거 뭐 그런 게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 라이센스를 싸노제 그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래서 합격이 돼야 라이선스를 이제 받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게 좀 힘드니까 많이들 주저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세탁소 뭐 저희 거의가 그 한국 사람으로는 초창기라고 아마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이 세탁 그 솔벤트에 대한 그 오염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 정부에서 규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언어도 정말 잘 안 통하고 그때 뭐 여기 온 사람들은 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뭐 문화가 다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아서라도 우리 권익을 한번 좀 찾아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세탁협회를 만들게 됐어요. 세탁협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하고 그 미국에 이제 세탁협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정부에 가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 달라, 뭐 이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점차 이 세탁인의 힘을 조금 기르기 시작했죠. 혹시 몇 년도에 처음 만드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때가 92년, 93년 아마 90년도 될 거예요. 처음 시작한 그 우리가 모여서 세탁협회를 만들자는 게 한 9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93년에 제가 세탁협회 회장을 했죠. 북가주 세탁협회 회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단체장이니까 뭐 한인 뭐 영사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단체장으로 이제 나가서 또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한인회가 회장이 그 병강수 씨였었는데 지금 뭐 자꾸 하셨지만 그리고 그 부회장이 메리어지나 뭐 그렇게 있었는데 이 승계 문제로 해가지고 그 네 분이 붙어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인회관이 완전히 그 문을 닫게 되고 법원에서 판결이 한인회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아주 판결에서 아주 딱지가 딱 붙었을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 한인사회에서 그래도 한인회가 그 주축이 돼가지고 한인사회를 이끌고 그래야 되는데 한인회가 이렇게 돼서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라도 만들고 뭐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각 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었어요. 그게 92년 될 겁니다, 아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그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타협회 회장이니까 거기 참석해서 좀 옳은 말 좀 하고 몇 마디 좀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해 우리가 그 한인회장 선거를 하자. 그러고 모든 문제를 그 한인회 회장이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처음에 18대 한인회가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저보고 이제 회장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회장 절대 못합니다. 제가 아직 애들도 어리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어거지로 뭐 수석 부회장을 하라 그래가지고 김홍복 씨라고 지금 LA 사시지만 그분이 회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석 부회장으로 그 뭐 단일 후보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석 달, 넉 달 하시다가 아주 사직을 했어요. 그 회장이. 그래서 뭐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뭐 회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 뭐 회장이 한인회관을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법적 문제 우리가 해결하면서 참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죠. 그 사죄도 드리면서 뭐 그 이 공과금 밀린 것도 뭐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생활을 했었는데 물론 이사회도 그때 뭐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제 잘 하고 이제 그랬었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키워나가는 도중에 회장이 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 사실. 그러면서 처음 떠오른 게 그 영사관에서 그때 서제이션이 있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귀합하면서 좀 정체성을 찾고 우리 주권을 좀 그 외부인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땠으면 좋겠냐고 이제 저보고 그래서 그 뭐 무슨 뭐 이 페스티벌 같은 거 한번 하면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유니언 스퀘어를 이제 어떻게 그 시에서 이제 배려를 받았어요. 배려 받아가지고 이제 유니언 스퀘어에서 처음 그 한국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뭐 축제 단시간 내 뭐 제가 회장으로 올라가서 한 4, 5개월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밖에.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때 뭐 한국 분들도 많지도 않았고 또 뭐 사업하는 분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뭐 쪼달림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기업체 그때 그 대한항공하고 뭐 아시아나 뭐 삼성 이런 그런 데는 조금 있었어요. 여기 지금처럼 뭐 크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씩 후원받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날 행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보셨겠죠. 유니언 스퀘어가 굉장히 그 잘 돼 있어요. 뭐 무대도 이렇게 가설이다. 그때는 이 평평한 그 아주 바닥밖에 없었어요. 무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인의 임원들이 그 무대 만들고 그래가지고 참 했죠. 그래서 그게 참 이게 성공적으로 해서 왜 그렇게 됐었냐. 그때는 그 샌프란시스코 시의 그 규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공원에서의 그 바비큐가 다 허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유니온스퀘어 식당 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고기 파티를 거기서 하니까 그 냄새가 그 유니온스퀘어에 다 퍼지니까 관광객들이 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성황을 내중에는 뭐 물건이 그 고기가 없어서 뭐 못 팔 정도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리에 마쳤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인가 그 김영삼 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페어먼 호텔에서 이제 교포 리셉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옆에 이제 그 섰죠. 그 김영삼 대통령 내외가 서고 또 저희 또 집사람하고 이제 또 단체장들이 쭉 섰는데 바로 그러시더라고. 한인회장 이번에 그 내년이 45주년 광복절인데 45주년이면 좀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인회에서는 뭐 뭘 하겠냐. 그래서
그 전부터도 제가 퍼레이드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일본이나 중국 커뮤니티는 퍼레이드를 크게 해요. 그 사람들은 해마다 뭐 구정, 사쿠라 맞지 뭐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퍼레이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 대통령한테 45주년 때에는 제가 퍼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퍼레이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참 그거 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꽃차 이 한 대가 그때 당시에 6,000불, 7,000불 줘야 이 꽃차 한 대를 만들어요. 그거를 제가 세탁협회에서 한 대 만들어라. 그러고 다른 뭐 라이온스 클럽에서도 뭐 조그맣게 해라. 그러고 각 단체 조금씩 하면서 그 큰 한국 기업체들한테 이제 하나씩 맡겼어요. 대한항공 하나, 뭐 아시아나 하나, 그리고 삼성. 갖고 오셨잖아요. 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막 이게 한 장씩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퍼레이드 하는 그 장면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페스티벌 시작할 때 그 관중들. 그리고 요게 이제 꽃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한인 동원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인 동원은 교회를 주로 우리가 호소를 했어요. 교회. 각 단체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교민들한테 호소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 뭐 내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청 앞에 그 광장에서 집결해가지고, 그래서 꽃차 그리고 한국의 무예단 같은 사람들하고 교섭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오게 하고, 그래서 거기 총 집결해 있다가 이제 9시 한 45분,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출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이 출발할 때 장면이 이거거든요. 네. 예. 출발할 때 이거고. 그러면 훈장 받으신 게 그런 공로로 해서 김영삼 대통령 오실 때 훈장을 받으신 건가요? 막 그렇다고도 봐야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퍼레이드를 끝나고 제가 임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안 하겠다고 사퇴하겠다 그랬더니 뭐 그걸 뭐 받아줘야죠. 다음에 할 사람이 없다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 절차는 절차대로 거쳐야 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입후보자 등록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공탁금이 5,000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마지막 그 등록 마감 때까지 이제 기다렸는데 뭐 아무도 뭐 등록을 안 하니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해서 그러고 이제 두 번째 텀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리고 19대도 뭐 제가 뭐 잔잔한 뭐 일은 뭐 많이 했어요. 교민들이 뭐 아무래도 좀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러고 뭐 이 가게 같은데 뭐 이 권총강도 뭐 당해서 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뭐 동분서주하면서 뭐 그렇게 어떻게 지났는지 뭐 전 뭐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19대를 마칠 때 이제 아마 그때 이정아 총영사였었는데 제가 너무 어렵게 일을 하고 정말 그러고 나니까 아마 뭐 보상을 아마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상신을 한 건 뭐 어떤지 전 뭐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퇴임할 때 갑자기 영사관에서 전화 와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여기 뭐 다는 것도 주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여튼 뭐 같이 있으라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꽂고 그러고 이제
갔죠. 그게 이게 그때 그날 네. 허리운 총영사한테서 이제 그 훈장 받을 때 그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훈장 진짜 여기 훈장 실물을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여기 이제 훈장 네.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 후임이 이제 그 김근태 회장 지금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회장 됐는데 그때 이취임식 석상에서 갑자기 훈장을 주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받았죠. 그러고 이제 그 아마 그 한국의 날 행사 퍼레이드 이게 아마 큰 공적으로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각 지역에 그 한인회가 많았었지만은 그렇게 뭐 큰 일을 한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LA에서 뭐 한인 축제 해가지고 뭐 크게 뭐 하고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서 이 훈장은 아마 그때 당시 한인 회장으로서는 아마 처음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평통 회장 지나면 다 하나씩 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서 참 자부심도 느끼고 참 그때 일을 회상하면 참 추억이 많아요. 사실 이렇게 큰 일을 하시려면 네. 집안일은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자녀 교육도 그렇고 한데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고 또 사모님의 그때 내부가 어떻게 있으셨는지. 4살, 5살, 6살, 그게 한 2, 3년 지나니까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다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 부인은 뭐 애들이라면 아주 벌벌 떨다시피 그렇게 학교 데려왔다 하니까 어디 뭐 직장 같은 건 뭐 생각도 못 해. 나 혼자 버는 걸로 그렇게 감당을 하고 가끔 뭐 세탁소 이렇게 와서도 보지만은 애들이 급하니까 애들 때문에 그냥 가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전부 이 과외 그거를 좀 했어요. 큰애가 이제 피아노하고 둘째가 이제 그 바이올린하고 우리 막내 남자애가 이제 그 첼로를 했었는데 그것도 여기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모링카운에 살았었는데 이 개인 레슨하고 이제 컨서바토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있기 때문에 그거 데리고 나오고 또 데려가고 그래야 됐어서 근데 저 우리 부인이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에는 이 운전 라이센스가 없었거든. 제가 그 세탁소 하면서 틈틈이 데려 나오고 데려 들어가고 아주 뭐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이제 부인이 따면서 그때는 이제 직접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집을 벌링게임으로 이사를 왔어요. 조금 큰 집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학군도 괜찮고 그래서 벌링게임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커가지고 중학교까지 다니면서 근데 이 남자 아들은 이제 첼로를 하다가 뭐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건 끝났고 두 아이는 이제 하나는 피아노, 하나는 바이올린은 계속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큰애는 그 동부에 고등학교 때 동부로 갔어요. 동부에 가가지고 필라델피아 가서 정말 그 아주 좋은 교수를 만나가지고 그 필라델피아 그 음악 전문 그 커티스라는 학교가 있어요. 커티스 인스티튜트.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4년 또 나오고 둘째도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필라델피아로 갔어요. 가서 바이올린 배우면서 또 커티스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워낙 그 바이올린 경쟁이 심해요. 그거는. 애가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뭐 하여튼 뭐 트라이는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커티스는 뭐 생각도 못하고 어디 다른 데를 선택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다가 안 하겠다고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험장까지 갔었는데 뭐 안 하겠다 그러니 어때 제가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 여기 USF 나오고 그러고 또 뭐 대학원까지 해서 불란서에 가서 뭐 파리에서 좀 있다가 한국에 나가서 또 한국어 그거 하는 선생도 했다가 큰애는 뭐 거기서 뭐 필라델피아에서 졸업하고 맨에서 또 뉴욕에 와서 지금 뉴욕에 정착하고 있는데 뭐 그런 데를 뭐 우리 큰애 둘이 딸이거든. 둘은 뭐 그런 대로 잘 자라고 자라줬고 또 그래서
그 새 아이들 우리 그 막내 걔도 밀즈 하이에 다녔는데 그 벌링엄 거기가 또 한국 애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한국 애들하고 밀켜 다니면서 이 나쁜 짓 하고 그런 기미가 보이더라고. 그게 그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담임 선생이 한번 오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선생을 만나봤더니 얘가 그런 기미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좀 조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동부에 있는 그 큰애 피아노 하는 그 걔한테 이제 연락을 해봤죠. 동부에 어디 뭐 괜찮은 이 사립학교 같은 보딩 스쿨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한 2달 있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그 뉴저지의 그 로렌스빌이란 그 학교가 있는데 그게 남학교 보딩 스쿨이라고. 근데 굉장히 거기서는 유명하고 또 좋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한번 거기 어플라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내니까 이제 그 여기 SSAT인가 뭐 그걸 시험을 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시험을 보게 했는데 다행히 그 합격을 했어요. 걔가 합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또 그 학교를 한번 봐야 되니까 데리고 가서 또 보고 하니까 참 프린스턴 그 근처인데 아주 굉장히 그 학교가 좋더라고. 그래서 걔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 그래서 글로 보냈지.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새 아이를 다 그렇게 동부로 보내고 뭐 그러니까 뭐 차비해서 그냥 세탁소 해가지고 돈은 조금 벌었지만은 그런데 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탁소 하나 늘리고 또 둘 늘리고 뭐 그러면서 또 하면 그래도 이 한인회장을 또 하게 되니까 이게 뭐 돈 들어가는 데가 뭐 이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뭐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볼링게임에 옮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애들 셋이 다 나가 있으니까 우리 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은 그때 당시에 집을 내가 정리를 해야 됐었는데 그걸 못해서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후회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몰기지 또 리파이낸스 해가지고 또 조금 쓰고 그러고 또 쓰고 하니까 그 집이 그냥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뭐 다른 데로 또 옮기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은 새 아이가 다 그렇게 보딩 스쿨에 가니까 뭐 그렇게 애들한테 신경 쓰지는 않았거든요. 뭐 잘 자라주고 지들이 알아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딸 둘은 뭐 아직은 결혼을 안 했어요. 나이는 많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이 뭐 때가 돼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뭐 결혼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생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 품에선 이제 떠났으니까 뭐 니들이 알아서 뭐 하고 안 하고는 니들한테 맡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참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요. 교육도 그렇고 뭐 우리 원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걸로 많이들 시키는데 전 뭐 그건 뭐 따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 변호사 한번 가보라고. 응? 걔가 로렌스빌 하이 나와가지고 포모나 칼레지에 다녔거든요. 포모나 칼레지 다닐 때 내가 불러서 너 변호사 한번 해봐라. 응? 변호사 뭐 잡도 좋고 뭐 발전성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하겠대. 그 왜 안 하냐? 솔직하지 못하다 이게 변호사는. 응? 다 이게 뭐 이 잘 될 수 있는 사건도 다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는 그런 잡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 할 때 해라. 그래서 걔가 졸업해가지고 오라 그래도 좀 있다가 뭐 지금은 IT 회사에 그냥 계속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애들 교육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 끝난 거나 뭐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인회 하면서 참 느낀 게 많았어요. 한국이 후세들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제가 퍼레이드를 하면서 미국 사회 한국의 어른 완전히 조금 인지하게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처음에 퍼레이드 할 때
그 기마 경찰대가 태극기를 앞세우고 그 유니언스퀘어 그 마켓 거리를 해서 유니언스퀘어 이렇게 들어와서 그 메시 앞에 그래가지고 이제 유니언스퀘어 가서 이제 집결해가지고 페스티벌 하거든요. 그때 정말 그 처음 하니까 연도에 있던 한국 분들이 정말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없었어요. 감격해가지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우리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참 그때 감격은 지금도 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요. 그때 당시 참 잊을 수가 없다고 감격적이었다고. 그래서 좋은 시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규합해서 어떤 그러니까 상징성 있는 행사를 그럼요.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연연히 이어와가지고 지금 뭐 26회 한국의 날 행사를 뭐 지금 한인회가 좀 이 분규가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뭐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계속 이어온다는 게 참 다행한 일이고 한 가지 후대에 좀 이야기할 거는 이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퍼레이드를 못하는 사람들이 서터러 있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의욕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제 후에 그 김근태 회장 그 다음에 이정순 회장 그렇게 이어오면서 제가 퍼레이드를 쭉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일보 강성태 사장하고도 그분이 그 많이 같이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인 이 퍼레이드 축제위원회를 한인회 말고 따로 별도로 조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뭐 자꾸 한인회장이 갈리고 뭐 그러면서 그게 결실을 하지 못했지만은 사실 그때 그 축제위원회를 따로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아마 정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또 누가 또 회장이 돼가지고 다시 그거를 시작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뭐 기대해 보죠. 뭐. 네. 2년 텀 2번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셔서 4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4년을 한 셈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하셔서인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참여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그거 끝나면서 뭐 한인 단체 굉장히 많이 인볼브를 했어요. 그 여기 북가주 이북인 협회. 그 제가 이북 출신이니까 북가주 이북인 협회도 제가 그 발기원으로 들어가서 뭐 회장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뭐 그거는 제가 사양을 했고 그러고 그 뒤에 또 그 상조회라는 게 있어서 북가주 상조회도 우리가 태동시켜서 참 그때 당시에 50대, 60대 되는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70, 80이 넘으니까 다 지금 뭐 돈도 내고 일해야 되니까 돈도 낼 능력도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저 그 공식적으로 액티브 하진 못하게 그렇게 있고 그래서 뭐 해병전후에 뭐 어디 뭐 제가 안 쫓아다닌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규합하고 그렇게 협조받고 하려면 물론 거기서 뭐 골프대 한 대면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뭐 촌지를 내고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할 때 또 하지. 서로 요새는 뭐 기브 앤 테이크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막 그런 일이 참 생각이 나는군요. 그리고 제가 그 한인회장을 간두고 정말 그 여러 한인회장을 거치면서 그 좋은 일 한 거는 이제 이대휘 그 애국지사 그분이 이제 사이프레스 공원에 묻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그때 고인이 된 문충환 회장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좀 한국의 국립묘지 애국지사 모욕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해봤죠. 그랬더니 뭐 호응이 있어가지고 전직 회장들 몇 분이 이제 주관해서 제가 막 총무 입장으로 해가지고 제가 주관을 많이 했어요. 그 서울하고 연락하고 또 문서 내고 뭐 그러고 여기 알리고 하는 게 그게 이게 이대희 목사. 그때 지금 신문 기사. 네, 이건 신문지사. 천장위원회라는 걸 따로 조직을 하셔서 그렇죠. 거죠? 예. 2005년이네요.
네. 네. 그리고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천장합시다. 그 처음 최초에 이제 시작하자는 그 문서죠. 그러니까 광고로 내. 예, 광고로 이제 우리가 네.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사이프러스 묘지에 이제 그분의 그 묘를 파묘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갈 그런 거고. 그때 당시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참석해서 참 파묘하는 거 그걸 지켜보고 그랬었죠. 한국에 모셔가는 일까지 회장님이 하셨나요? 그럼요. 한국까지 그거 들고 가서 그래가지고 한국에 그게 내가 그 CD가 있는데 그건 보훈처에서 만들어줬거든요. 거기서 그 비행기 내리면 그 애국지사 유해가 가면 그 예식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아주 그것도 굉장히 볼만한데 그래서 이제 그 현충원에 가서 또 한번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해를 그 대전 국립묘지 애국 선열에 이제 거기 하는 그것까지도 이제 저희가 다 같이 가서 하고 그래서 그걸 그 보훈처에서 이제 CD를 만들어서 준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 필요하면 한번 뭐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인을 잘 규합을 하셨고 또 여러 네. 조직을 만들어서 또 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끔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셨잖아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예, 그래서 세탁협회도 그때 저희가 뭐 샌프란시스코 북가주 세탁협회만 가지고는 그때 또 여러 군데가 또 생겼거든요. LA 뭐 저 동부 뉴욕 뭐 시카고에서 우리가 모여서 미주 전체를 조직하자. 미주 세탁연합회 총연이죠. 총연합회죠. 그래서 그걸 또 만들었어요. 그것도 또 발기원으로 해가지고 또 뭐 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해서 제가 뭐 이사장까지도 내가 했지만은 뭐 회장은 제가 다른 일이 많아가지고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다른 분한테 뭐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뭐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 미주 총연도 그 각 지역 한인회 그 다 규합해가지고 이제 총연도 제가 많이 관계를 했었어요. 거기 뭐 부회장으로도 뭐 행정이사로도 뭐 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고 또 그 와중에 또 이 서남부 연합회라 그래가지고 한인회 회장들이 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8개 주, 8개 스테이트의 그 산지한 그 한인회 회장들의 그 모임을 한번 만들어서 지역별로 이슈를 만들고 지역별로 고충을 해결하고 뭐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남부 연합회를 제가 또 발기했습니다. 2000년일 거예요. 2000년.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제가 4대 회장을 지났죠. 지금은 그게 금년에 아마 13대 회장으로 이석전 여기 샌프란시스코 회장이 그 취임을 하게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워낙에 크니까 지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총영사관이 이제 그 세 군데가 관여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그 다음에 LA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야관. 그래서 총영사관이 있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자.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회장을 했는데 하와이는 뭐 워낙 조그만 데니까 그건 뭐 배제하고 그렇게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모임 뭐 한 100여 명씩 모여서 뭐 컨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서로 친목도 다지면서 그러면서 그건 지금까지도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와이도 가서 회의도 하고 또 아리조나 뭐 피닉스 뭐 이런데 다 가서 회의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제는 뭐 그분들도 전부 뭐 80 뭐 다 그렇게 돼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새로 화장들이 되니까 들어와서 그렇게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 조직하고 네.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주리사회랑 연결을 해서 일을 하시면서 뭐 나는 뭐라고 할까 팁이라고 할까 이민 2세, 3세들이 앞으로 이런 조직을 하고 싶거나 일을 계속해서 한인 사회에서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팁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한인회장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도 하면서 그 해리김이라고 그 자매도시 위원장 하던 해리김이라고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치력을 신장하고 후세들에게 좀 우리 문화와 그 예술 뭐 모든 그런 거를 전수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인 사회 뭐 각 단체 뭐 다니는 거는 물론이고 주류 사회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우리가 좀 닿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뭐 여러분들을 뭐 만났어요. 사실 여기 뭐 파인스타인 회장 그 상원 의원이나 뭐 지금 그 상원 의원하는 카멜라 해리스 같은 사람 뭐 그리고 시에도 그 윌리 브라운 뭐 그 제가 시장에 그 뭐 몇 대 걸쳐서 많이 그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때가 있을 때마다 한인들을 좀 그걸 하자. 근데 한인들이 이 시청이나 이런 데 통 없어요, 그게. 전부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데로 가가지고 이 주류 사회에 들어오려면은 아무래도 이 한인들이 주류 사회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변호사, 의사해야 뭐 주류 사회 뭐 그게 됩니까? 시청 같은 데 들어가서 주정부 같은 데 들어가서 실무를 배우면서 조금씩 승진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선거로 나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게 승진해서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가서 역사를 할 때마다 공무원에 지금 시청에 가면요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다 필리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시청 그 직원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뭐 백인도 있지만 한국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정치력 신장하고 한인 위상을 높게 해야 되겠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포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선거 캠페인 같은 거 해도 그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거는 자기들이 번역해서 다 주는데 한국말은 없어, 그게. 그래서 내가 그거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한때 그게 조금 나오다가 또 없어지고. 왜? 번역할 사람도 필요하죠. 통역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게 그 맞아야지 거기서 뭐 오다가 하나 떨어지면 금방 탁탁 해가지고 이제 또 카페 해가지고 논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때 적기를 그걸 맞추질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물론 변호사 뭐 판사 뭐 그런 거 다 좋지만은 그래도 한인 사회를 이끌어 나가려면은 주류 사회에 좀 들어가서 좀 리더 역할을 하면서 한인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제인 후보 이번에 뭐 안 되기는 안 됐지만은 그분도 후원 굉장히 했어요. 샌프란시스코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뭐 다 저희가 편지 써가지고 돌리고 뭐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 뭐 애석하게도 뭐 안 됐지만은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미 2세, 3세들이 변호사나 의사 이런 직업 말고 좀 폭넓은 그렇죠. 네, 그런 브로드한 잡을 좀 가져가지고 구석구석을 좀 타치할 수 있는 그 외길만 그저 가지 말고 브로드하게 타치하면 뭐 노동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야 되고 사무하는 사람 뭐 회사 뭐 이거 다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 합쳐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때 그게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2세, 2, 3세한테 바라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저희 샌프란시스코 한인박물관이 지금 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존재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좀 글쎄 샌프란시스코 박물관이 뭐 만들어졌다고 뭐 정은경 씨가 주축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야기는 들었는데 뭐 저한테는 별로 뭐 연락이 없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전 뭐 그거 잘 하겠지. 그런데 뭐 가끔 어쩌다가 뭐 한 번씩 그 광고가 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그때 이성도 영사하고 이제 싸노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이 한일 박물관이라는 데를 처음 모이는 데를 갔었어요. 천주교에서 했죠.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분들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점 그런 거는 한인 단체 정말 참 이름 내고 그러는 단체들이 조금 있다간 없어지고 있다간 없어지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정치력 신장위원회, 뭐 정치참여위원회 뭐 이런 것도 과거에 참 있었다고요. 그참 그러다가 제 구실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또 없어져. 그게 이제 리더한테 달렸는데 리더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활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헌신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러고 한국의 이 옛날 지나간 과거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 문화, 모든 예술 이런 거를 총망라하게 수집을 하면서 후손들한테 알릴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박물관이 이왕에 지금 태동을 해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다른 단체하고 달리 좀 꼭 필요한 단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흐트러짐이 없이 서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돼서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좀 잘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뭐 적은 힘이지만 뭐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80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뭐 80이 넘으면 내일을 뭐 아무도 모른다 그러던데 뭐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니까 뭐 그러고 한인 사회에서도 지금 그 한인회장 선거 공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분이 또 한인회장 해서 잘 해나가면 좀 뭐 뒤에서 후원해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같이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인터뷰 동안 좀 살아오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조직을 하고 단체들을 조직을 하고 그 네. 단체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이민 2, 3세들한테 또 들려주신 이야기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또 저희가 박물관에 자료로 남는 거니까요. 예. 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 박물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도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저도 뭐 때가 되고 또 뭐 그런 오퍼가 온다든지 뭐 그러면 언제든지 참 그분들한테 한일 박물관의 필요성도 제가 역설을 하고 그러고 지금 그 한국에는 그 박물관이 뭐 있긴 있다 그러지만 그렇게 뭐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저기 동부에 가면 그 박물관이 많아요, 미국엔. 그리고 뭐 유럽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서도 참 루브리나 뭐 여러 군데 참 좋은 게 많은데 한국에도 좀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방면에 좀 위정자들도 좀 신경을 쓰고 그러고 국민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참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역사를 알리는데 참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긴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더 하고 싶은 말은 뭐 한인 사회가 잘 되기만을 전 바라는 거예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올 때는 70년 후반에는 참 어렵게 왔어요. 근데 지금 후회되는 거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민 가겠다는 사람을 그렇게 막고 그러는지 그게 참 후회되는데 그때 오겠다는 사람만 다 그거 보내줬어도 아마 여기 와서 그 사람들 잘 살아요. 뭐 땅 파고 뭐 파 심고 무 심고 해도 잘 산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왜 그렇게 우리나라도 먹을 게 없이 그냥 6.25 뭐 이 폐허가 됐는데 왜 안 보냈는지 이게 참 이게 아주 지금 참 그때 잘못 위정자들이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 80년 후반 들으면서 이제 이민 물결이 이제 많이 이제 왔잖아요. 그때는 돈도 많이 가져왔다고요. 뭐 지금은 뭐 돈 있는 대로 뭐 가져와도 뭐 되는 그때지만
그때 당시에 그 돈 한국에서 그 나쁜 짓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돈 가져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왔다가는 여기 뭐 교민도 물론 적지만은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다 이 한국 그 사회에 리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없어. 예. 그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다. 어디 뭐 예를 들면 힐스보로 같은데 그냥 집 좋은데 딱 숨어가지고 살면서 잘 먹고 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예. 그리고 LA의 뭐 베버리 힐즈라든지 뭐 그런 아주 고급 주택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뭐 우리가 일일이 뭐 그 열거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라도 그 우리가 결속해가지고 한인들이 뭉쳐서 좀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은 정치 참여도 쉽게 되고 또 후진들 양성에도 좀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도 좀 너무 그 양심이 있으면 좀 돈 있는 걸 좀 내놔서 빌딩도 하나 사서 좀 한인회관도 번짓하게 좀 문화회관도 만들고 박물관도 좀 하나 좀 기증하고 물론 이정문 회장이 이제 1,500만 불 들여가지고 그 박물관을 만들었지만은 그건 이제 다민족 박물관이니까 우리만의 박물관이라도 조그맣게 해서 좀 옛날 그것들 전시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 사무실이 이게 되겠어요 조금. 그런 날이 곧 오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합니다. 애만 있으시고 좋게 정말 큰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